6월 19일, 네, 오늘 주요 경제 뉴스 바로 시작하죠. 저희가 오늘 짚어볼 10가지 소식들 먼저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국가 AI 컨트롤 타워 신설 소식이 있고요. 또 네이버 AI 수석 배출하면서 주가 신고가 찍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 이거 좀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 결정했고요. 한국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요양사업 경쟁도 뜨겁고 삼성 OLED TV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SKT는 보조금 경쟁 준비하는 것 같고요. JP모건은 디지털 토큰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유리 기판 시장에 중국 BOE까지 뛰어든다네요. 자, 이 소식들 하나씩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가볼까요? 정부가 이 국가 차원에서 AI 컨트롤 타워, 이걸 세우려고 하나 봐요. AI 정책실을 만들고 과학기술 부총리직까지도 검토한다고요. 네, 그 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핵심 지원책을 보면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할 때 있잖아요. 세액 공제를 15%에서 25%까지 해주고요. 세액 공제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또 복잡한 인허가 절차, 이걸 좀 빨리 처리해주는 타임아웃제, 이것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타임아웃제요? 네, 우리나라 AI 잠재력이 사실 OECD에서 한 11위 정도거든요. 이걸 좀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죠.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AI 기술 가진 기업들, 뭐 네이버나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곳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바로 네이버네요. 새 정부 초대 AI 수석을 네이버에서 배출하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있잖아요. 이분이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기대감이 확 커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8%, 정확히는 17.92% 급등했습니다. 와, 18% 가까이요? 대단하네요. 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어요. 다올투자증권은 28만 원, JP모건도 27만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주권 AI 전략이라고 있거든요. 국내 기술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네이버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떡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실적 전망도 좋다면서요? 네, 올해 매출 한 11조 원 후반대, 영업이익은 2조 원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2조 원 정도요. 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기차 사면 주던 세액 공제 있잖아요. 최대 $7,500. 이게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상원에서 법안이 하나 나왔는데 원래는 2032년 말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원래는 길었죠. 근데 이걸 법 제정되고 나서 180일 후에 바로 폐지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180일 후에요? 그럼 6개월 뒤네요. 그렇죠.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없앤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처럼 미국 시장 비중 큰 우리 기업들은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영향이 있겠어요? 네, 뭐 전기차 쪽은 물론이고 태양광 관련주들,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기업들 주가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인데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요? 순수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전문 기업으로 가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졸림 대표가 직접 밸류업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거죠. 실적도 좋다면서요? 네, 이미 상반기에만 수주액이 3.35조 원, 이걸 돌파했고요. 연간으로는 5조 원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있잖아요. 상위 20개 중에 17곳이 이미 고객사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번 분할로 이제 순수 CDMO 기업으로서 가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제3 바이오 캠퍼스도 짓고 있는데 이곳과의 시너지도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네, 국내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한국 집값 양극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하고 전국 집값 상승률 격차 있잖아요. 이게 무려 69.4%포인트에 달한다고 해요. 69.4%포인트요? 격차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창용 한은총재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럼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 방향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정책에 따라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들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환기하는 차원에서 짧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소식들 매일 좀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금융권 이야기인데요. KB, 신한, 하나우리 이 4대 금융지주들이 요양사업에 아주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럴 만도 한 게 고령층 자산 규모가 이미 4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4천조요. 와. 네. 그러니까 이 시니어 마켓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딱 터오른 거죠. 그래서 금융사들이 앞다퉈서 진출하는 겁니다. 보면 뭐 KB는 삼성이나 LG하고 손잡고 신한은 LG호플러스나 현대건설하고 협력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업종 기업하고 협력도 아주 활발해요.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OLED TV 이게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요. 지난 5월 국내 판매량이 작년보다 140%나 늘었다고요? 네, 엄청나게 늘었죠. 특히 그 빛 반사를 줄여주는 글레어 프리 기술 있잖아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아, 글레어 프리 기술이요? 네, 이미 북미 시장에서는 올 1분기에 점유율 45% 넘기면서 1위를 했고요. 77인치 이상 초대형 모델 판매도 100%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SK텔레콤 소식입니다. 1조 원 넘는 현금 7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네요. 최근에 그 유심 해킹 사태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이걸로 반격에 나설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가 58만 명이나 빠져나갔었잖아요. 네, 타격이 컸죠. 네. 그래서 점유율이 40% 선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마침 현금성 자산이 1.3조 원 넘게 확보됐고 이게 이통 3사 중에 유일하게 증가한 거거든요. 아, 유일하게요? 네. 게다가 7월부터는 영업도 정상화되고 또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폐지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좀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통신시장 경쟁이 다시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이번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이 자체 디지털 토큰 JPMD 이걸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신호탄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관 고객들이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달러 예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예금 토큰입니다. 아, 예금 토큰이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이걸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베이스 위에서 돌린다는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이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형 금융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 회사 주가가 상장 후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381%나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죠. BOE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게 좀 큰 움직임인데요. 디스플레이 만들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아, 디스플레이 기술을 반도체 쪽으로요? 네, 현재 베이징의 시험 생산 라인,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유리기판 시장 강자들 있잖아요. 미국의 코닝이나 일본의 AGC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럼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국내 관련 소재나 부품 기업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가지 주요 경제 뉴스를 쭉 살펴봤습니다. AA 기술 경쟁부터 금융시장의 변화, 또 새로운 소재 경쟁까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또 정책 변화도 계속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또 도전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런 소식들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좀 큰 흐름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의 지점을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이걸 각자의 투자 전략에는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